이달 10일로 입사 3개월 차에 접어든 기자는 가기자금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 상품을 알아봤습니다. 3개월 이상 재직 시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를 보고 비대면 대출을 신청했지만 재직 여건을 충족했음에도 전산 반영 지원과 내부 심사 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회초년생에게 대출 문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현실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 상담을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다양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토스,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등 비대면 대출 플랫폼과 주요 금융사 앱에서 비대면 대출을 우선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비대면 대출은 간단한 인증만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정보 연동을 통해 4대 보험 자격특실 내역,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이체 내역 등이 자동으로 제출됐고 본인 인증도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로 간단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대출 심사는 내부 기준 미충족이라는 문구만 뜨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심사 거절의 이유를 직접 은행에 문의해봤습니다. 은행들은 재직기간이 3개월이 지났고 급여도 3차례 수령했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전산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해 비대면 대출의 경우 최소 4개월 이상 재직해야 내부 심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원은 건강보험료가 해당 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구조라 아직 납부가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고 납부 후에도 반영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건보료 납입 회차가 이해만 확인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비대면 대출 심사에는 건강보험료 3회 납입 이력이 필요하지만 전산 반영까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상품 설명 어디에서도 건강보험료 전산 반영에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자는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해 주거래 은행인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창구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상담이 진행됐고 전산 반영 시차와 무관하게 심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상담 직원은 전산상 확인이 어렵더라도 서류로 재직 기간이 입증되면 심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기자의 신용도는 또 다른 벽이 되어 신용등급 등 종합적인 요건이 반영되면서 결국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직 3개월 이상이라는 안내 문구로 시작된 대출 탐색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심사 기준과 절차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은행 측은 재직기간이 더 길어지고 금융활동을 통해 신용도가 개선되면 앞으로 대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시중은행 대출이 여의치 않아 저축은행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OK저축은행은 대면 상담의 경우 기업금융과 수신 업무를 위주로 했고 개인 신용대출 상담은 비대면이 주를 이뤘습니다. 다행히 SBI저축은행에서는 개인 신용대출 상담을 직접 받을 수 있었습니다. SBI저축은행 명동지점에서는 사회초년생의 신용도가 높지 않은 경우 햇살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상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자는 햇살론 이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많은 양의 대출 서류에 서명하며 동의서 체크 항목도 직접 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중은행의 재직 3개월 이상 가능이라는 안내 뒤에는 복잡한 조건들이 숨어 있었고 사회초년생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 키웠을 뿐 실제로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신용도와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에게 남은 선택지는 결국 대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뿐이었습니다. 금융생활의 출발선에서부터 높은 문턱에 부딪힌 사회초년생들은 앞으로도 신용관리와 금융거래 전반에서 적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재직 3개월 이상 대출, 정말 쉬울까? 사회초년생, 금융 문턱에 부딪히다.